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의 김미 소식입니다. 작년 연말 정산 환급금 아마 거의 다 돌려받으셨을 텐데요.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 정산이 또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3월 연말정산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4월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보다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 비율이 많고 2~3명 정도만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고금리, 고물가의 건강보험료율도 증가하고 있어 4월에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추가로 내는 경우가 많은 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최근 고갈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고요. 고용보험은 실직을 하게 될 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최소한의 정년 퇴직을 해도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아프거나 병원에 가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매월 나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도 평생 한 번도 안 아프며 살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 한 번은 혜택 볼 날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산정특례,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예 혜택을 안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왜 4월에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걸까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년도의 대략적인 보수 총액을 먼저 회사로부터 제출받아서 먼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금액에 대한 신고서를 다시 회사로부터 받아서 보수변동 내용을 확정하고 사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데요. 그래서 호봉이 인상되거나 급여 인상, 상여금 그리고 주로 연말에 지급받는 성과금으로 연간 총 급여가 상승한 직장인들은 작년 한 해 동안 더 받은 급여만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급여가 감소한 분들은 여기서 환급받게 됩니다. 보통 급여가 동결되거나 인상되는 경우가 많아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이 추가 납부를 하게 되는 건데요. 나머지 급여가 감소한 20% 정도만 환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는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간 걸 알지 못했는데 왜 갑자기 가져간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왜 우리는 더 내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로 공제돼서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정산한 보험료가 4월분 건강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동으로 5개월로 나눠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조금씩 공제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해 분할 납부 나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5회만 정해놓은 게 아니라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 납부, 일시 납부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럼 환급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환급이 될까요? 환급 받는 경우에는 4월분 급여에 포함해서 환급이 됩니다. 내가 추가 납부를 하는지 환급을 받는지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카카오톡 등을 로그인 하시고 메인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좌측에 건강보험 연말 정산 내역 조회가 있고요. 여기서 연도별로 추가로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금액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이 있는데요. 다음으로 보시면 환급정보 조회 메뉴에서는 연말 정산 환급금 외에도 본인 부담금, 환급금 등 6가지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 보신 김에 다른 환급금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다른 4대 보험도 비슷하게 정산을 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100% 납부를 하는 비용이라 해당이 없고요. 고용보험도 건강보험료처럼 연말정산을 하지만 근로자가 납부하는 비율이 0.9%로 적기 때문에 추가 납부나 환급 금액이 작아서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20% 이상 오르거나 줄어들면 보수 변경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특례제도라고 해서 의무는 아니지만 신청을 하면 사후에 정산해서 실제보다 높게 측정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보다 적게 나온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로 공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4월은 추가로 성과급을 받는 달도 아니고 명절 상여금이 나오는 달도 아니라 월급이 더 들어올 일이 없는데요. 이상하게 특히 더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느껴지시는 이유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도 연말 정산을 하고 추가로 공제가 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김미 소식입니다. 3월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3월에 신청해서 타셔야 하는 보조금들도 신청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교육 보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액은 42만원에서 66만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닌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시작했는데요. 2023학년도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라고 합니다. 기간이 넉넉하다고 나중에 신청해야지 하시면 완전 깜빡 잊어버리기 쉬우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설명드릴 테니 오늘 영상 보시고 신청하세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초등학생은 42만원이고요. 고등학생은 6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17개시 도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제도이고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을 바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를 신청인과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또 그동안 안타깝게 누락돼서 못 받으셨던 분들도 계셨었죠. 이번에 다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돼서 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받게 되면 교육 목적으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다르고요. 지원 수단은 카드 바우처 또는 선불카드로 선택 가능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처는 교육 목적으로 다양한 사용이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바우처 누리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려면 1599-2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본인 확인과 지급 수단을 결정하는데요. 만약 지급 수단을 선택하시면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변경이 안 되니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3월 2일 벌써 신청이 시작했고요. 24년 6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24년 8월 3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소멸되는데요. 환수가 된다는 얘기니 기간 내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바로 2023년 교육급여 수급 대상 사정 바우처 신청이 보이고요. 신청 결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급여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자동으로 수급 가정 계좌이체로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바로 바우처로 바뀌어서 신청이 필요해진 게 올해 제일 크게 바뀐 점인데요. 꼭 주의하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학교 급별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41만 5천원, 중학생은 연 58만 9천원, 고등학생은 연 65만 4천원이 지원됩니다. 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급된다는 점 달라진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원 수단은 기본 원칙이 신청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충전하는 방식인데요.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일에서 5일 이내 카드 포인트가 충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카드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가 있습니다.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카드,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카드도 꼭 확인해 보세요.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면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이 되고요. 그 후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럼 사용처는 어떤 곳이 있을까요? 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이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복지라서요. 유흥업종에서는 사용이 안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나 상품권, 성인용품 판매점, 그리고 위생업종도 사용이 불가한데요. 이런 업종의 가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사전 등록 기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3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 기간에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이때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 2023년 3월 중 카드 바우처 포인트를 우선 배정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금액은 꼭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하셔야 됩니다. 잔액은 2월 되지 않고 소멸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3월부터 신청을 시작한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최저 42만원에서 66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궁금한 내용 추가로 문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미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복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은 순주들을 돌봐주시는 우리 시니어님들에게 특히나 도움이 될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한 달에 30만원씩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손주들 나는 안 돌보고 돌봄 서비스 이용 중인데 해당이 없나 궁금하시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하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오늘 정보는 한 가지가 아니라 받으실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보들을 정리했으니 손주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자녀분들이나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함께 혜택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맞벌이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황혼육아라는 말도 생겼죠. 젊은 사람들이 맞벌이로 벌지 않으면 생활하는데 빠듯해지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시니어분들이 손주들을 봐주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요즘 이렇게 육아 도움을 받는 가정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주를 봐주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다니 보니 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이와 관련된 지원금 소식을 내놓았는데요.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 제가 준비한 복지 정보와 지원금 내용을 확인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입니다. 등하원 영아 전담 돌봄이라는 복지가 있는데요. 왜 등하원이냐? 출퇴근하랴, 아이들 등하원 시키랴 아침마다 전쟁인 가정이 많을 텐데요. 아이 옷 입히는 것 하나도 여간 힘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서울에서 등하원 영아 전담 돌봄이 정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출근 준비를 하며 아이까지 챙기기 힘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아이 등하원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2023년 올해를 기점으로 점차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과 영아 전담 아이돌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은 등원 준비를 도와주고 등 하원을 동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걸 도와주냐 궁금하실 텐데요.
아이 아침을 먹이고 준비물을 챙기기 옷 입히기도 도와주고요. 등하원까지 동행도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게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고요. 영아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전담으로 한 돌봄이라고 합니다. 아직 영아 전담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세한 내용이 공고가 나지는 않았는데요. 2023년 안에 정책을 잘 준비해서 공고를 낸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이를 위한 정책은 바로 아픈 아이 돌봄 병원 동행 정책인데요. 아이를 육아할 때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걱정이 많죠.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회사에 연차를 써야 하고 갑자기 돌봐줄 사람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돌봄 서비스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놓은 아픈 아이 돌봄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간을 낼 수 없는 부모를 대신해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성북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서울시 1호로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2023년 올해 안에 동작, 종로, 구로, 양천으로 총 4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 자세한 서비스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요. 바로 병상 돌봄 서비스와 병원 동행 서비스입니다. 먼저 병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이 서비스는 전문 인력의 보호하에 아픈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아픈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 후 보호자에게 인계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궁금하시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기만 해도 언젠가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정책은 바로 퇴근길 가정 행복 도시락 할인 제도인데요. 맞벌이를 하면서 육아까지 하게 되면 집에 퇴근하고 나서 저녁을 준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GS 편의점의 도시락과 밀키트 등 다양한 상품을 20%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제 퇴근하고 오늘 저녁 뭐 해야 하지 요리할 기운도 없는 날에 이런 혜택과 쿠폰을 이용하는 것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2022년 작년에도 진행했던 정책인데요. 2023년에도 계속 이어서 시행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셔서 쿠폰을 꼭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퇴근길 가정행복 도시락 밀키트 할인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도시락 밀키트는 물론 음료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서울시는 GS 편의점에 이어 CU 편의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4월부터 매월 4만 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놓치지 마세요. GS 편의점과 CU 편의점의 다양한 먹거리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 할인 쿠폰을 매월 15개씩 3개월간 발급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만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을 둔 서울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원래 12세 이하 자녀의 가구에만 주었던 혜택인데요. 이번에는 더욱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만큼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신청은 선착순으로 4만 명만 모집한다고 하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또한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신청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포털에서 엄마 아빠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책은 바로 육아 조력자 돌봄비 지원 정책인데요. 아마 많이 안 들어봤지만 제일 관심 있게 들으실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새 저출산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이를 맞벌이 아니면 키우기 힘들고 조부모에게 맡기지 않으면 아이 돌봄이 안 되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니어 분들께서도 손주를 대신 봐주는 경우 많으실 텐데요. 그런 가정을 위한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조부모 등 사촌인의 친인척에게 맡기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에게 월 30만원씩 돌봄 비용 또는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마 대부분 조부모에게 돌봄을 맡기거나 만약 어려운 상황에서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 한 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등 사촌인에 가까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긴 가정에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돌봄을 맡긴 아이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일 경우 60만 원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보미를 고용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바우처를 1인당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 궁금하시죠? 아직 시행 예정인 정책이라 당장 신청해서 받으실 수는 없는데요. 2023년 중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은 기다리셔야겠습니다. 선정 인원은 23년 기준으로 약 1만 6천 명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2026년까지 인원을 늘려 4만 9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선정 인원이 많이 않은 만큼 모든 가정에게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고요.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또 이건 서울시에서만 제공하는 정책이니 다른 시도에서는 다른 돌봄 정책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확대 적용하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래도 월 3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온다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잘 알고 계셨다가 자세한 공고가 나오면 꼭 신청하셔서 월 30만 원 돌봄 지원금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지원 정책은 바로 서울형 키즈카페 확대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아마 키즈카페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키즈카페도 일반 카페 못지않게 비용이 비싸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형 키즈카페를 만들었는데요. 3,000원 이내 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키즈카페라고 합니다. 이 키즈카페에는 놀이 공간은 당연히 제공되고요. 매주 연극,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예약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부모를 위한 휴식 공간과 수유실 같은 편의시설도 잘 갖춰 있다고 하니 좋은 가격으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좋은 점이 있는데요. 급하게 외출할 때 아이를 잠시 맡겨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서울 키즈카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육아, 돌봄,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복지 정책 정보는 여기까지인데요.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과 손주를 돌봐주시는 분들께서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아이 돌봄 정책들이 시니어 분들 가정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미김미 소식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짜배기 정보 최신 복지 소식의 김미김미 소식입니다. 오늘의 소식 역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주민센터에 반드시 방문을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을 안 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전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것을 신청하면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누군가가 주민등록등, 초본을 발급했을 때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요즘 중요할까요? 전세 사기니 뭐니 하면서 부동산이 연일 시끌시끌한데요. 이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나의 등본 또는 초본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걸 미리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전입신고를 몰래 해서 범죄나 사기를 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통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이런 범죄나 사기에 연루되지 않고 바로 알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발급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등본이나 초본 발급을 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이 사실이 통보가 오는 서비스인데요. 저도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걸 신청 안 하셔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최근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조사를 해본 결과 타인이 발급받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사실을 아는 사람, 통보를 받은 사람은 불과 1.9%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은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는 사기를 친다는데요. 최근 뉴스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믿을 수 없고 전세 사기가 아주 극성이라는데요. 게다가 몰래 전입 전출을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는 내 정보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내 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악용되어도 나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럴 때 이런 통보 서비스라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런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겠는데요. 만약 세입자가 몰래 전입, 전출당하면 피해가 정말 크겠죠. 전세 보증금의 액수가 보통 큰 금액도 아니고 다들 부동산, 집에 가장 큰 자산을 쓰고 있는데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지 않고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지책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하고요. 정부 24 민원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간단한 신청으로 이 통보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데요. 특히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해당 내용을 문자로 전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24에서도 무료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전입세대 열람원도 확인 가능합니다. 누군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몰래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온라인 열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할 때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누군가가 몰래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 가능한데요. 몰래 전입, 전출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셔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요.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 중에도 굉장히 힘들고 곤란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만약 전세를 들으셨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 이제 전세 사기 하다 몰래 전입, 전출까지 한다는데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겠는데요. 은행과 결합하여 대출이 안 되게끔 방지하는 정책도 최근에 내놓기는 했었죠. 그렇지만 이 전세 사기 굉장히 허점이 많은데요. 사기범들이 맘먹고 서류를 위조하고 나의 신분증과 도장도 위조하고 전출, 전입하면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통보 서비스를 해놓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전입신고 문자 알림 통보 서비스도 있다고 하니까요. 주민센터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고요. 문자 알림 통보 서비스 어디부터 어떻게 알려주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가 바뀌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의 경우, 등본과 초본이 발급되는 경우 문자 알림이 가능한데요. 우편으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서비스가 주민센터만 방문하면 간단히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이 내용은 관련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의 교부, 본인 신청했을 경우 문자 전송으로 통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나도 몰래 나쁜 사람들이 등 초본을 열람하거나 전입신고를 했을 때 통보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모르겠고 나는 복잡한 거 싫다 하시면 주민등록증만 딱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정부 24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접속 또는 컴퓨터로 정부 24시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양식을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바로 끝납니다. 신청 서비스에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 발급, 휴대전화, 문자 전송 항목에 체크하시고요. 이름을 쓰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온라인 민원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규에 체크하시고 주소 검색, 휴대번호 입력, 신청 대상 건물 시설 주소지 체크,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초본의 SMS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신청만으로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이번에 새로 개선하며 전입신고서에 아예 통보 서비스 신청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내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심지어는 카드 발급을 나도 모르게 무단으로 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내 등본이 누군가에 의해 출력되었다는 걸 통보받아 신고를 해서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 통보를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 등 초본에는 상당히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는데 이렇게 사기나 범죄 그리고 나도 모르는 일이 생기는 걸 막으려면 꼭 신청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잊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고요. 오늘의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다른 지인분들에게도 꼭 공유하셔서 다들 마음 편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 소식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되세요.